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환 컨설턴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IBK 기업은행 PB 지원자입니다. 이 현재까지 꾸준한 이익 성장을 하고 있는 은행이죠. 네. 네, 황영호 멘토님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IBK라고 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도 NCS로 채용이 진행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597개 지점하고 47개 출장소가 있을 만큼 약간 지점 확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은행이라서 우리가 좀 친근한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송혜 선생님께서 옛날에 광고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친근한 이미지를 많이 어필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업은행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 같이 중소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금융에서 굉장히 강점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금융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금융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블라인드 채용 확산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탈스펙 전형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IBK 기업의 경우 4분 PR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점점 오디션 채용 전형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어떤 점 유의하면서 지원해야 할까요? 네, 우선 핵심은 본인의 열정을 담은 스토리, 자신만의 스토리와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현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4분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재능, 그리고 차별화된 열정들을 좀 보여주시고요. 1분 동안 질의응답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능 가진 인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희망재단과 IBK 기업은행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열정과 역량만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 능력 그리고 순발력과 임기응변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경제신문 스크랩, 자전거 타기, 드럼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경제학과고요. 학점은 3.92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격증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690점이라고 하네요. 다소 좀 낮습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 FSS,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5기 현재 활동 중이고요. 대학생 경제금융교육봉사단 폴라리스 인천 지역, 그리고 대학교 취업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영화관 아르바이트, 그리고 애교학원, 입시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그리고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지원자는 금융 관련 봉사를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일을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력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전혀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면접에서도 자기가 한 은행 경험 관련돼서 뭔가 좀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혜연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보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그 취미에 경제신문 스크랩이라는 걸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지원자가 아무래도
PB라 보니까 이제 고객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경제적 소양 이런 것들을 갖추기에는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 어떤 내용을 좀 인상 깊게 보셨나요? 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토익 점수가 690점 정도가 되는데요. 좀 부족한 성적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기업은행의 회원으로서는 좀 부족한 점수인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보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업무적인 쪽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대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네. 보면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드럼을 친다던가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PB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자는 IBK 기업은행 동계 체험형 청년 인턴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총 6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3가지는 약술형, 또 3가지는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약술형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존경하는 실존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나의 장단점 각 2가지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세 번째는 나의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서술형으로는 첫 번째, IBK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자신만의 역량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지금까지 목표를 세워 특정 분야에 대해 꾸준히 지식을 넓히고 학습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박멘토님 이렇게 약술형, 서술형으로 나눠서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할 때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약수형이면 짧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너무 여기다가 경험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좀 무리하게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약수형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면접에 갔을 때 좀 가독성 있게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면접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작성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존경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특기에 쓰는 이런 가벼운 간단한 부분이라도 면접에 내가 면접관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술형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라서 특히 뭐 이제 IBK를 지원하는 동기라든지 뭐 자신의 역량 3가지 설명하는 것들을 뭐 글자 수 안에 잘 녹여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항목들과는 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약술형 질문 중 가장 존경하는 실존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실존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박지성 전 선수를 존경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하기 힘든 평발의 신체적 구조와 인종차별 분위기의 힘든 상황을 꾸준한 자기관리와 연습으로 극복해 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지원자는 따로 소제목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소제목을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 이 차이가 있다면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소제목을 적는 이유 자체도 그 글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좀 이해하기 쉽게 적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장치잖아요. 네. 그러면 500자 정도면 우리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500자 이상이 되면 저는 일단 소제목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500자 이하면은 어느 정도 가독성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헤드라인 달지 않아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에 따라서 좀 약간 약수령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헤드라인 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언급하는 작성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행은 존경하는 인물, 실존 인물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인물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작성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뻔한 뭐 대답을 한다거나 혹은요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종교적인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한 경우도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편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우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면접관이 예측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인물을 설명을 하시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을 설정을 한다는 건 본인의 인생에서 가치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약수령 질문에 대한 작성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장단점 각 두 가지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제 장점은 성실함과 책임감입니다. 단점은 생각이 많은 것과 세밀함입니다. 생각이 많고 세밀한 것이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생각이 많고 꼼꼼하다 보니 어떤 일을 맡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생각을 줄이고 실수는 하지 않되 가볍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 단점을 말하고 나서 그에 따른 본인의 의지를 잘 네. 표현해 준 것 같은데요. 혜원 학생은 어떤 느낌 받았나요? 네, 이제 단점을 세밀함이라고 했을 때 좀 드는 호기심을 잘 이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이 세밀함이 장점도 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일단은 생각이 많다라고 했는데 일 보완하기 위해서 생각을 줄인다라고 한 게 그럼 생각 없이 살겠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단점을 하나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상을 쓸 때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네.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단점이에요. 그 생각을 줄이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약간 의미상 안 맞는 내용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장 걱정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상의 부조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세밀한 것이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좀 일을 진행하다 볼 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의 단점만 딱 제시하고 보완 노력을 적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세밀하다는 것을 또 어필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기의 단점을 어떻게든 좀 무마시켜보는 일종의 서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단점 같은 장점, 장점 같은 단점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단점을 미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느라 지금 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또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약수령이니까 사례를 작성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약수령 질문 두 개를 종합해서 보실 때 두 분 이거 해주셔야 돼요. 판정. 해주시죠. 네, 선생님 먼저. 네. 전 이번에는 불합격이라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네. 그렇게 못하는데 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확하게 내용 전달이 안 돼 있고요. 예. 직무와의 연관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네, 저도 그럼 같이 불합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불합격 두셨습니다. 예. 자,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질문 사안인데요. 지원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BK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자신만의 역량 3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은행은 고객의 행복을 은행의 최상의 가치로 삼고 우리나라 대표 국책은행으로서 국가 성장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의 가치를 지닌 기업은행에서 고객의 행복과 국가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인턴 경험이 있는 선배에게 들은 기업은행 인턴만의 장점인 전산 시스템 사용 가능과 창구에 앉아 실질적인 은행 업무를 체험하며 고객과 마주할 소중한 기회가 매력적이어서 은행원으로서의 소양을 기업은행에서 쌓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첫 번째 역량은 영업력입니다. 설대목 채소 가게에서 일했을 때 적극적인 영업으로 천혜향 10박스를 팔아 보너스를 받은 경험이 있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작년 입시학원 조교 일을 할 때 서류 정리와 문서 작업을 주로 했는데 학생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반복 확인하며 책임감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CS 마인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소지기 영화관 일을 하던 중 아기를 데려온 고객이 영화 시간이 임박해 급하게 티켓팅을 하는데 친절한 미소로 차분하게 도와드리자 고객이 칭찬글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경험도 많고 이 질문에 아주 충실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박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죠? 네. 일단은 무엇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잘 들어가는 게 네. 그런 인턴 지원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전산 시스템 사용 가능과 실질적인 은행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이 점을 잘 들어 썼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잘 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가진 역량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뭐 청년 인턴 하다 보면 뭐 카드를 팔아봐라, 상품을 팔아봐라 이런 어떤 미션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서 정리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대부분 이제 서류적인 보조적인 업무들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미소직이 영화가 어떤 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한 요소라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잘 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항목에 대한 멘토님들의 합격, 불합격 또 중요해요. 이거 꼭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십니다. 일단은 만족스러운 합격은 아니지만 합격 정도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너무 불합격만 주고 있어가지고 네. 괜히 안티가 생길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보여주기용인가요? 네,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청년 예. 인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쓰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차 멘토님? 네, 제가 오랜만에 좀 약간 불합격적으로 마음이 좀 갔었거든요. 옆에서 합격해 네. 주셨는데 좀 그래 됩니다. 불합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내용들이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업력입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마무리만 했는데요.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합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IBK 기업은행 PB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준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외래어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래어다 보니 그럴 텐데요. 오늘은 그런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당연히 맞는 말 아닌가 싶은데요. 바디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디는 틀린 말입니다. 보디라고 적어야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바디를 사용하는데 보디빌더를 바디빌더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또 다른 외래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흔히 싱크대라고 거세게 발음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표기를 할 때는 싱크대라고 적는 것이 맞아요. 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외래어 표기법 제4항에 어긋나는 것이죠.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만을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예시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혼란스러운 경우 관련 규정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표를 세워 특정 분야에 대해 꾸준히 지식을 넓히고 학습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인데요. 예. 모든 질문이 사실 그렇겠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지원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보겠다는 질문인 것 같아요. 혜원 학생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꾸준히라는 말을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면서 드러나는 저희 끈기나 어떤 배우는 자세들을 중점으로 쓸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를 세워 꾸준히 학습한 것은 드럼입니다. 초등학교 때 드럼을 반주하는 교회 선생님의 모습이 멋있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장년부 예배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학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초중고 시절에는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 전문가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우며 연습을 통해 실력을 늘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드럼의 트렌드를 따라가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새로운 비트를 독학했고 악기 트렌드를 알기 위해 낙원 상가를 자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후배들에게 드럼을 가르쳐주며 저 스스로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럼을 배우며 느낀 점은 먼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를 끼울 수 있듯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어떠한 응용이나 파생되는 일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어떤 분야든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점에서 진정성이 보이는데요. 예. 최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온 모습을 잘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좀 문장만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베이스 기타를 쳤었어서 낙원상가라는 글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한 게 느껴집니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영상도 보면서 배우고 낙원상가를 방문하여서 본인이 실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문장에서 쓸 때에 본인의 사례를 작성할 때는 스타 기법을 좀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느낀 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정리정돈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멘토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인턴직을 하고 나면 공개 채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속설이 있다는데 좀 사실인가요? 속설이죠. 속설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인턴을 하게 되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에 대한 잘한 친구 대상으로 우수 인턴으로 선발을 해서 나중에 채용해서 좀 그런 이득을 좀 준다든지 뭐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인턴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잘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찍히는 거죠. 이 친구는 과거 인턴할 때에도 이렇게 잘 못하고 문제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이런 친구는 뽑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뿐이지 이거는 개인 차이일 뿐이지 뭐 인턴을 했기 때문에 채용에서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 PB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원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요.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의 소재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셨고 주의할 점은 너무 개인사, 즉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소재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소재로는 성취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실패와 좌절, 부담감을 느꼈거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신의 극복 경험을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반복과 재미로 워크숍을 성공시키다. 대학교 4학년 동아리연합회에서 총동아리 연합 워크숍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교내 65개 동아리의 화합과 순환 동아리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 참여 인원 부족으로 워크숍이 취소된 적이 있었기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심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0명 참여를 목표로 숙소를 예약하고 2달 전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메신저와 SNS를 통해 반복 게재했습니다. MT 20일 전 인원 파악을 해보니 여전히 50명이 안 되는 상태였고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SNS 홍보는 반복적으로 하되 포스터를 학교 주변에 붙이고 신규 동아리원이 될 사람도 함께 MT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동아리 회장들이 까다로운 순환 동아리제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별 릴레이 게임을 준비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중에서는 신체 활동을 주로 하여 조원들의 친목을 도모했고 팀별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를 병행하여 참가 인원을 모집하자
90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아 워크숍에 가게 되었습니다. MT를 간 후에도 짜인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고 뒤풀이 자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차원의 홍보와 프로그램 구성으로 워크숍을 기획했던 경험은 업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혜원 학생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주었는데요. 사전 코멘트 주신 방영환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별로 살면서 큰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저도 이런 거 쓰라고 하면 항상 학생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살아오면서 가장 큰 어려움, 솔직히 그렇게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뭐 어려운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해서 못 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경험이지만 이것들을 자소서에 녹여서 쓰기에는 약간 좀 껄끄러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들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재를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 수학 문제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 나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끔 좀 작성하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단순한 좀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정도의 내용이지 이 안에서의 어려움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든지 워크숍에서 몇 명 모았다는 이런 내용들은 문제 해결로서는 맞지만 여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에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가올 상반기 공채 준비를 하는 취준생분들이 이제 되게 바빠질 시점이잖아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위해서도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조언. 네, 뭐 세상은 바뀌고 요새 힘들기는 하죠. 예. 근데 항상 시대는 변하지만 그래도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기본 핵심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자신감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리시고요. 네.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고3 때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3 때 대학에 입학하고자 했던 그런 열정만 있으면 취업은 대입보다는 더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취업도 잘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IBK기업은행 PB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규리 과장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괜히. 연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설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저희 옷만 봐도 좀 연말 분위기가 좀 나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네요. 딱. 네, 노란색, 초록색, 신호등? 빨간색. 좋네요, 참. 좋습니다. 네. 그 연시에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어떻게 잘 하셨나요? 2017년 딱 시작할 때 네. 내가 올해 안에 이런 건 해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들. 그 저기 출산 관련된 그런 게 출산, 있었어요. 네. 역시. 뭐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방송. 방송. 예. 과장님 결혼하셨어요? 시작부터 부들부들 떨리네요. 왜요? 벌써 역시 시작부터 두 분이 만나면 참 무슨 톰과 제리 같아요, 참. 귀엽고 누가 아주. 제일인가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길. 알겠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그래도 또 출산 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축하하고 계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 전 약간 후회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아쉬운 건 없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시간 낭비 같은 느낌? 어. 어차피 지난 거니까 지난 건 있고 네, 그냥 앞으로 새로운 것만 자꾸 저는 보는 스타일이라. 왜 이래? 왜죠? 왜 그? 실장님은 뭐 올해 안에 이룬 올해 거?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저희 와이프랑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같이 오, 그래요? 땄었거든요.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수행했다는 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그 21개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월 출산을 마지막으로 21개를 다 가봤다는 오. 게 저희 큰 목표 달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 항상 이렇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다니고 싶은 생각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죠. 가보고. 아, 또 이것도 회사 생활 회사 생활과 생각해서 연장해서 미리 그럼요. 네. 역시 그 다시 이제 추가로 한 게 그걸 갔다 오자마자 우리나라의 명산 백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지난주에 네. 청계산을 또 다녀왔습니다. 바쁘시네요, 참. 정말 피곤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다니시고 참 좋네요. 근데 저는 참 연말이라서 조금 그래요. 왜요? 오랜만에 연말을 좀 혼자 외롭게 네, 맞고 있어서 아, 여자친구 없어서? 네,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니 뭐 그거 뭐 대수라고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없으면 좋잖아요. 네? 아닌데요? 새로운 곧 이루어질 만남에 대한 아, 그런 그쵸. 그런 건 설렘이라든지 이런 거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고민을 좀 설명드릴 텐데 그것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솔로들은 좀 연말에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어떠세요? 어떠세요, 실장님? 여자친구 있냐고 그런 거. 아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진짜 나. 왜 동공 어떠세요? 지진이었어요. 네. 왜 말을 이렇게 아끼세요? 저는 집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태어나서 잘했던 게 저희 와이프랑 결혼했던 거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하고 결혼했고 그게 이제 저희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도 준비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 구멍까지 막 치고 올라오는데 진짜.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존중합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니까 네. 저처럼 좀 외로워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이쯤 되면 다 나왔네. 뭐 예. 연애겠지 연애. 그쵸? 극장이네, 연애. 네, 뭐 알겠습니다.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빨리 와라, 빨리. 빨리. 왜 불렀어? 왔어? 불키면 어쩌려고? 아니야, 내가 여기 20분 동안 서 있었는데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더라. 이거 먹으라고. 초콜릿 사왔어. 몸 안 좋다며. 아, 정말 고마워. 언제 나갔어? 아까. 명석 씨, 이걸 네?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보기 좋은데 실장이 뭐가요? 아니 그냥 혼내는 게 보기 좋다고 계속해. 자기야, 오늘 점심 나랑 먹어요. 11시 40분에 이따 거기로 나와요. 맞다. 뭐야? 실장님? 자기야, 나 불렀어. 아예 뭘 또. 근데 왜 몰래 나오라 그랬어? 원래 또 밥 먹으러 가는 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 제가 또 저번에 술 먹다가 자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도자기 아니고? 네, 어, 가끔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해하실까 봐 혹시. 자기가 우리 회사 메신저 쓰는 모양이구나. 그 자기 말하시는 거죠? 제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 무슨 소리예요? 명석 씨 여자친구 지방에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여자친구 저기 대전 그쪽에. 대전에? 네네네.
대전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좋을 때야. 어? 네? 뭘 또 좋을 때는. 지방에서 연애하기 좋을 때라고. 뭘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 죄진 것처럼 고개 들고 다녀. 네, 취준생은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사내 연애,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사내 연애를 제가 연기로나마 해봤지만 너무 조심할 게 좀 많아지네요. 하면. 글쎄요, 뭐 조심할 게 있을 수도 있나?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갑자기. 안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저 안 해본 사람도 있고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해본 사람이고 일단 아, 그래요? 그게 오. 저기 사내라고 해도 이제 같은 사무실이나 네. 또 같은 건물이나 네. 이렇게 사내 연애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라든지 다른 건물 이렇게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회사인데? 네, 실제로 메신저를 사용해서 얘기도 해보고 어땠나요, 그때? 다 해봤죠. 뭐 그렇게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남들의 시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고. 집에 계신 분도 알고 계시는 일인가요? 알게 뭐예요? 네. 제가 좀 죄송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괜찮죠? 괜찮아요. 실장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거 되게 톤이 그 톤이에요. 저는 회사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산을 다닙니다. 약간 이렇게 거짓말할 때 그 톤이에요. 그런가요? 네. 저는 20살 때 사귀기 시작해서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네. 그때 사귀기 시작해서 27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부인분? 예, 첫 번째 사랑이고 마지막 사랑. 사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참 좀 어렵긴 한데 주변에서 본 거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시는 거 보니까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네, 전 사내 연애는 안 합니다. 왜요? 사내 연애 동종업계 다 거기서 사람을 찾고 만나진 않아요. 왜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우선 사내 연애를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관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인기 관리 차원에서. 인기 관리 차원에서 요건 좀 설득력이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고 계세요. 예. 근데 이렇게 뭐 오늘 주제가 사내 연애인데 뭐 안 해보셨고 인기 관리 차원에서 안 하시고 딴 건물에서 하시고 저희가 뭐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하셨어요? 네네네. 사내에서? 아니 사내 말고 그거는 이제 학생 때. 아내분이 다 이런 거 얘기해도 좋아하세요? 아니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예. 이 방송 안 보세요? 공개. 안 봐요, 안 봐. 못 보겠어요. 그렇구나. 제가 꼭 보여드려야겠네요. 하지 마. 오늘 거는 하지 마. 제가 기필코. 하지 마. 네. 그럼 사내 커플들이 좀 많긴 많나요? 어때요? 많이 봤어요. 실제로도 많이 봤고 뭐 선배 후배 사귀고 후배 선배 사귀고 뭐 동기끼리 사귀는 것도 많고 그러다 결혼도 하고 그죠? 저도 이제 첫 연수 받을 때 네. 한 팀이 한 20명 정도 되는 그 팀을 이뤄서 연수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네. 같은 팀 말고 그 팀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한 200명까지인가요? 270명? 200명까지 되는 거기에서 한 10커플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수 동안? 연수 동안에. 뭐 대학교랑 뭐 크게 안 다르네. 대학교도 막 처음에 막 그렇죠. OT 같은 거 하고 막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할 때 그쯤에 많이 생기잖아요. 연수 때가 제일 심해요. 근데 동호회하고 조금 다른 거는 동호회에서 대학교 다른 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 동호회나 MT 네. 동호회가 아니라 동아리. 동아리에서 좀 다른 거는 거기서 좋아한다고 바로 결혼을 하진 않는데 그렇죠. 연수 받을 때는 그렇게 해서 커플이 됐다는 거는 사귀고 결혼까지 가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평생 있을 수도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을 위해서 입사를 했다고 이 연수에 들어와서 자기 배우자라고 하는 분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많았었어요. 아예 대놓고? 예.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었고. 와, 그렇구나. 여긴 뭐 예를 들어 자회사 같은 관계사에서 저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을 좀 나 소개해주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찾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경험도 많고 또 이제 하나 또 크리티컬한 건 그런 거죠. 한숨을 깊게 쉬시네요, 갑자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내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 거지 이제 각자 다 남겨놓고 온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와가지고
남의 여자 뺏고 저기 남의 남자 뺏고 어떡해. 뭐 이런 식의 관계들 때문에 새로 창조되는 커플들 뭐 이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흥미진진해요. 진짜 과장님 얘기 아니죠? 나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 있었다니까. 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 오늘 뭐 다 얘기하세요. 여자친구 자유롭게. 있는 채로 입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여자친구를 바꾸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 뭐 경쟁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셨는데 방금. 되게 한심해요, 이런 거 보면은. 주변에 뭐 사내 커플들 많이 보셨어요? 많죠. 네, 많이 있고 저희도 오리엔테이션 할 때가 그때? 제일 많이 친해지고 또 제일 많이 커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회사에 네. 입사를 했는데 그 고민이 없어지고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일단은 뭐 선남 선녀들이 젊은 애들 다 모아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네. 안정감 때문에 뭐 커플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하고 뭔가 부딪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커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룹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시키면 꼭 거기서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다 티가 나죠? 티 나죠. 근데 이렇게 막 보통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연수 때 숨기지 안 숨겼던 것 같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뭐 굳이 사내 커플 뭐잘 됐다고 해서 저희 네. 사겨요 뭐 이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대놓고 얘기 안 하니까 네. 뭐 딴에는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숨기는 게 되는 건가요? 숨긴다기보다는 대답을 안 한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보통 티가 나나요? 뭐 그냥 좀 분위기나 표정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리고 약간 또 티 안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색해하는 거 있잖아요. 티나는 게 이제 가볍게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좀 촌스럽게 옷을 입던 분이 네. 좀 이렇게 명석 씨 입은 것처럼 네. 댄디한 스타일 입었다고 갑자기? 하면 누가 코디해 주는 사람이 있나 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코디해 주는 사람. 신입사원이 네. 차를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그게 그렇다면서요? 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뭔가 여행을 같이 다니는 네. 데 있는 건데 굳이 남자들하고 여행을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차를 구입을 해서 왜요? 남자들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무리를 해서 이제 차를 구입한다던가. 네.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차를 검색하고 있어서 차 살라고? 무슨 차를 왜 사려고 하는데 말을 더듬으면서 아니 그냥 입사해서 뭐 검색해 볼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러는 되는데 아무튼 그럴 경우에 이제 충분히 의심이 가고 마지막으로는 저랑 같은 SNS를 쓰는데 더 이상 사진이 올라오지 않고 딱 끊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왜냐면 올리면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다른 채널을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요즘 안 하니 그거라고 얘기하면 예, 좀 뭐 바빠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뭔가 있겠구나.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렇죠. SNS도 요즘 SNS 뜸하더라 이런. 뜸하더라고. 저는 같은 거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약간 의심이 돼서. 의심이 되죠. 왜냐면 더 이상 의심이 돼서? 의심이 돼서 카페를 가든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상관없이 주말에 어디 갔다라 그러면 항상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끊기면 갑자기 끊긴 거죠. 왜냐면은 그 다음부터 찍은 사진은 다 같이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일 테니까 올리는 배경이 순간 겹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오늘 왜 이제서야 이 주제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세 분이 아주 막 난리가 나셨네요. 아주 행복하신가 봐요. 뭐 생각만 해도 설레잖아. 그렇죠. 사랑이라는 주제가 참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렘. 근데 대학교 저는 뭐 회사를 안 가봤으니까 대학교 CC 같은 경우에는 나름 되게 좋은 점도 있잖아요. 자주 볼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뭐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회사도 CC라고 하나요? 컴퍼니 커플. 네네네. 회사 CC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점이 오히려 더 많은가요? 경험담을 일단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뭐 단점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단점이 있을 건 없던 것 같아요. 네. 컴플도 다르고 뭐 어차피 만나면 밖에서 만나야 되는데 네. 그걸 뭐 여러 가지 말을 더듬 그러네. 네. 하여튼 뭐 저는 제가 사내 커플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
방해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오히려 장점이 많았나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무슨 심각한데. 어차피 다 하실 거잖아요. 아 그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연락 안 드릴게요, 사모님한테. 단점은 왜냐하면 네.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네.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는 가장 큰 단점이 자기의 급여가 다 공개되고 투명하게. 아, 굉장히 큰 단점이네요, 그러면. 아니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나의 소득에 대해서 다 알고 추가적으로 보통 남성분들은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네.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긴 한데 네. 통장을 2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호. 하나는 급여 통장, 하나는 급여 통장, 경비 통장. 경비 통장. 하나는 보너스 막 이런 거 경비 들어오는. 인센티브 간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센티브가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사람 있대요. 네, 그런 사람 진짜 다 얘기하세요? 전 다 얘기합니다. 통장 몇 개 갖고 계세요? 통장이 하나로 저희는 여태까지 다 오. 썼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붙은 통장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오픈이 되니까 심지어는 인센티브가 들어왔는데 바로 문자가 와가지고 통장 찍힌 거 캡처해서 보내 이렇게까지 옆에서 하는 걸 지켜봤어요. 왜냐면 자기도 같이 받으니까. 받으니까 아는 거죠. 아, 같은 회사니까. 그렇죠. 단점이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 너무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나랑 부서가 다른 데가 있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의 평판 또는 이제 그 상대방의 평판이라든지 네. 주변 사람의 평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부서 안에서 네. 그 풀어야 될 문제라든지 뒷담화 아니면 같은 이슈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쉽게 돌아서 내 귀까지 들어오고 아이고. 상대방의 귀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그런 건 좀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밝히기 좀 껄끄럽잖아요. 프라이버시에 가까운 그런 건데 네. 그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그렇다. 좀 아쉽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어디 있는 걔 동기 누구가 찝적댄다더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들으면 진짜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피가 거꾸로 네. 돌긴 한데 대놓고 표를 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네. 그렇군요. 과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시죠? 네. 사내연애.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였나요? 우선은 여자한테는 무조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 말 여자의 들어봤어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뭐 좋게 잘 가서 결혼을 해서 뭐 가는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다 그렇게 그쵸. 모든 커플이 만난 다음에 다 결혼까지 가고 행복한 삶을 살진 않잖아요. 금방 헤어지죠. 네. 헤어지고 나면 네. 사실은 좀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는 게 여자들이 많고 또 사내 연애를 함에 있어서 그냥 봐도 여자들한테 불리한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돌거나 네. 그리고 또 관심이 너무 집중되니까 불편함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번 주말에는 어디를 가보라는 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왜 굳이 그런 걸? 둘 다 아니까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아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거나 뭐 둘이 같이 가면 되겠네, 뭐 여기 같이 가서 먹어보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들 있잖아요. 그쵸. 조금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사실 그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자기만의 어떤 관심의 표현이고 뭐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지랖인 거죠.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당연히. 많이 해보신 게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건 관심의 표현인 거지. 네. 그렇죠? 놀리려거나 뭐 그렇죠. 그분들을 안 좋게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렇겠죠. 관심을 그렇겠죠. 표하거든요. 추천도 하고. 되게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걸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회사에서는 뭐 사내 연애를 좀 막으려고 하는 뭐 규칙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럼 사내 연애를 굳이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시킬 만한 근거도 없고. 그럼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닥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건설적인 일. 발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내 연애를 많이들 하라고 부추기시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예. 오. 이만한 사람 없다더라. 봐라. 서로 잘 알고 좋지 않느냐. 가까운 네. 곳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같이 회사 다니고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저는.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저도 뭐 사내 연애를 회사가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연애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지금부터 법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내규 뭐 이렇게 내규에도 그렇게 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안 되면은 조직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우려만 하시는 차원이 있고 잘 되면 좋은 거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저희 쪽에 그 윤라고 삼성증권에 또 실명 토크 가시는 거예요? 증권 인사 담당자 47기 있었어요. 삼성증권 47기 네. 인사 담당자 유 씨? 예, 그 친구가 네. 이제 사내 그또 인사팀 안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한 관계사 인사 담당자들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진행 명찰 다 달고 와가지고 네. 면접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했는데 네.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그 여자 담당자가 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죠. 왜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 2명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사람이 다루는 그 여러 가지 대외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통제라기보다는 네, 좀 명확하게 일을 가르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내거나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네네네. 혹시나 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 있는 분들이 둘이 네. 사귀고 부부가 됐으면 네. 그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고 또 근무 맞네요. 환경이나 근무 조건 같은 거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쟤는 나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출을 보내거나 한 부서의 상하관계 리포트 라인으로 이렇게 커플이 있는 경우는 좀 그 인사팀에서 조정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부부가 되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는 거군요. 그럼 혹시 뭐 갈라놓기보다는 퇴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퇴사를 시키진 않죠. 장려를 하면 했지. 우리 입사해서 신입사원 되자마자 네. 사내 연애 하라고 되게 장려해 주셨고 다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정을 이룰 때 이제 어떤 투명성도 갖고 가고 네. 뭐 우리 같은 회사들은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지원금에서 그렇죠. 기본급 100%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100% 가져가면 또 돈이 좀 되니까. 돈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사내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잘 만나봐라. 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결혼하라고. 제 생각도 그래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뭐 서로 좋아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저는 되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괜히 저는 철없는 생각인가요? 기회가 있었다면 저도 그 한 건물 내부 안에서도 그쵸. 충분히 사내 연애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설레고 좋아요. 그런 것도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사내 연애가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지금 와이프랑 너무 참 아니 사람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위에 뭐 차부장님들 임원분들은 사내 연애를 되게 장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임원분이 신입사원 때 결혼을 하셔갖고 그분하고 지금까지 신입사원 때 결혼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셨었기 때문에 장려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은 사내 연애와 사내 커플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까지 됐으면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부끼리 회사를 위해서 같이 일해 주시니까 저는 객관적인 로얄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부가 같이 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모습은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장려를 하는 거고. 사내 커플 또는 사내 부부겠죠. 부부를 권장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로 되게 기업에게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닥친 업무의 환경이나 내 과제가 갖는 어떤 어려움 왜냐면 이런 거에 이해를 대해서 못 해주니까 그쵸. 사람들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에 살면은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있는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가는 이런 회사라는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공통 분모를 소유하고 있는 커플에 비해서는 그럼요. 일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가 고민하는 게 어느 정도의 뎁스가 있는지까지도 이해가 가능하니까 네. 서로 의지를 할 수 있고 의지하면서도 자칫 뭐 위험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을 그만둘까? 뭐 그러면서도 서로 야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긍정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선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쪽으로. 게 많죠. 네.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박규리 과장님은 또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없애는 항목에서 보면은 네. 사내 부분 권장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평가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팀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대의비적인 얘기들이 타 팀에서 알고 있으면 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가서 얘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했겠죠, 당연히. 네. 하거나 네. 혹은 내가 분명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었을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오해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팀을 갈라놔도 문제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부분은 권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회사 입장이 인사 담당자 입장이실 수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인사팀에 그 남자든 여자분이 계시고 뭐 현업에 계시면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을 한 담당자다. 근데 조직이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하면 말을 하지 않는 걸 믿지만 암암리 할 수가 있잖아요. 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입이 무의식적으로 간지러우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밥 먹으면서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아는 지인이 와이프에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청탁? 그렇죠. 청탁이라기보다는 알아봐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야 그 사람 연봉 얼마나 받아? 라고 하면 네. 말을 안 해주면 자기 다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저는 다 말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님도 좀.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근데 아무리 사내 커플 부부라고 해도 집에 가서 일 얘기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 그 고민을 내가 집에서도 해야 돼. 마누라가 뭐 야 요즘 뭐 이거 조직 표현 한다는데 네. 개편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 일 얘기하지 마. 집에 가서 내 일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내가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대답 못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일은 일이고 오. 가정은 가정이지. 오. 저는 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보다는 와이프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와이프한테. 이따가 알겠습니다. 편지 한번 써. 영상 네, 편지. 따로 시간 또 드릴게요. 네. 참 재밌네요, 참.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우자 와이프. 그런 부분 때문에 사내 부부가 있는 거를 회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 아까 그 엘리베이터 씬처럼 엘리베이터래? 그 네? 계단 씬. 네.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가 연애를 못 하겠어요. 친구를 바꿔야 돼. 친구를 어떻게 바꿔요? 그럼 클럽을 가세요. 네? 클럽이요?